동혁입니다. 오늘로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0주년이 됐습니다.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고 분향소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역 균형발전협의체가 오늘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막기 위한 공조 방안과 대정부 건의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김천 혁신도시에 주택 분양이 잇따르고 있어 분양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 리베이트 비리와 관련해 인수위 직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잇따라 소환돼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10년 전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해 3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전합니다. 오늘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10주기 추모식이 열렸는데 유족들은 10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오열했습니다. 먼저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체 한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방화로 인해 192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잿더미로 변하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9살 꽃다운 딸아이를 잃은 황명애 씨는 스스로를 아무리 다독여봐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대입을 앞두고 생활에 보탬이 되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간 착한 딸은 끝내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녀린 혈이까지 오는 머리를 말리고 쏟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이 엄마는 너를 잃어버렸다. 떠나간 이들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이고 또 아내이고 남편이자 자녀였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은 10년이 지나도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커져만 갑니다. 참사 10주기를 맞아 열린 추모식은 금세 통곡과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10주년을 맞는 2.18 화재 참사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 교훈을 다시 살리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사 현장인 지하철 중앙로역에는 추모대가 설치되고 추모 사진전이 열려 시민들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사건 때 또 아는 분이 또 이렇게 안타깝게 그런 일이 당했다는 거 한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기억도 나고 해서 그냥 저런 행사한다 할 때 그냥 추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게 패인 큰 상처. 그 아픔을 치유하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과제가 살아남은 우리의 몫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은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전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도건협 기자입니다. 당황한 기관사는 마스터키를 뽑은 채 대피했고 승객들은 굳게 닫힌 열차 안에서 화마에 휩쓸렸습니다. 50대 남성의 방화로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로 192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로 꼭 10년이 지났지만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5명이 후유증으로 숨졌고 나머지도 대부분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전국 지하철의 객차 내장재가 방염 처리되고 안전장치도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참사의 주요 원인이 됐던 1인 승무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성금을 활용한 공익재단 설립과 묘역 조성 등의 추모 사업도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게 이거거든요. 살아남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래 했는데. 유족단체와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10년 전 사고 발생 시각에 맞춰 추모식을 열고 그날의 아픔을 되새겼습니다.
끔찍한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금방 달라질 것 같던 안전체계는 아직도 요원하고 희생자 가족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부상자들도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지하철 참사 10주기를 맞아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조명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수습됐던 대구 지하철 참사와는 달리 남겨진 가족과 생존자들은 심리적 고통을 짊어진 채 살고 있습니다. 이 약을 안 먹으면 머리에서 쥐가 난다고 해요.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이 아들은 그냥 머리 아프다 소리를 안 하고 쥐가 난다고 표현을 해요. 구사일생, 목숨을 건진 재난사고의 생존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 사회는 부상자들이 겪는 이 고통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초기에 어느 정도 대응에서만 좀 도움이 됐었지만 실제로 그분에 대해서 장기간 추적하고 그분들에서 어떤 후유증이 나오는지를 끝까지 연결해서 나오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과 9.11 테러로 3,000명의 생명을 잃은 미국 등 외국에선 재난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이고 관련된 이들의 정신적 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d I think that what the disaster, particularly 9/11, made people realize was that one has to think about PTSD in a public health perspective too. How do you protect the populace? You know, in the same way that we try to vaccinate people against diseases. 각종 재난에서 남겨진 이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는 이른바 외상 후 성장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갖다가 하나의 그 전환점으로 삼아서 자신의 삶의 중요한 의미를 갖다가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만 거쳤으면 그 회복 탄력성을 뛰어넘어서 외상 후 성장이라는 그런 좋은 성과를 갖다가 얻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로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의 문제를 다룬 0313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오늘 밤 11시 15분부터 80분간 방송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하철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늘 하루 대구시청과 산하기관에서는 조기를 개항하고 직원들이 검은 리본을 달고 근무했습니다. 화재 발생 시각인 오전 9시 53분에는 시청 안에 사이렌을 울리고 모든 직원들이 묵념을 하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일부 인선이 오늘 발표된 가운데 지역 출신이 1명 포함됐습니다. 민정수석에 내정된 곽상도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은 대구 출신으로 대건고를 졸업했고 대구지검 의성지청장과 대구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해 대구 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했던 대구 테크노파크의 장비 구입 비리 의혹이 경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억대 리베이트가 오간 것이 확인됐는데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과 인수위의 실무 직원인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연루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백억 원대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수상한 거래를 한 정황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 산하 모바일 융합센터.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64억 원어치의 장비를 집중적으로 사들였고 전 현직 센터장이 주도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6년 설립한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로부터 3년 동안 36억 원어치의 장비를 사들였는데 테크노파크와 거래 직후 이 회사의 매출은 이전보다 1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 업체는 5차례에 걸쳐 장비 업그레이드를 도맡아 16억 원을 받는가 하면 모바일 센터와 짜고 유령 사업을 꾸며 국고보조금 6천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제기한 의혹들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테크노파크 이모 전 원장과 모바일센터 김모 전 센터장 등이 문제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고 이 돈의 일부가 몇몇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전달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소환 조사를 받은 국회의원 전현직 보좌관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서상기 유승민 의원과 이명규 전 의원의 보좌관 3명을 조사한 경찰은 그저께와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과 인수위에 참가하고 있는 한성교 의원과 박종군 전 의원의 보좌관을 각각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해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김천 혁신도시에서 주택 분양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맞물리면서 분양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 혁신도시에서 올해 첫 공동주택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를 분양하는 이 업체는 견본 주택을 공개하고 내일부터 청약을 받습니다. KTX 역사와 혁신도시 중심 상업지구에 인접해 입지 조건은 좋지만 분양 성공 여부는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얼마나 분양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전 기간 특별 공급 비율이 70%임에 따라 이전 기간 종사자의 분양 참여가 분양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천 혁신도시에서는 지난해 아파트 1,300여 세대가 분양 시장에 나온 데 이어 올해는 그 4배 수준인 5천여 세대가 공급됩니다. 물량은 쏟아져 나오지만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분양 참여는 아직까지는 관망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2개 업체가 분양한 실적을 보면 70%에 해당하는 이전 공공기관 특별 공급 비율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김천시는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와야 혁신도시의 시너지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다며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욕심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창기 한 50% 정도가 여기 와서 여기 보금자를 틀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노력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천 혁신도시의 주택 분양률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우정사업 조달 사무소가 혁신도시에 첫 입주를 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시도에 비수도권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지방분권 전국연대는 오늘 청주에서 토론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를 위해서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제2법 예고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자연보전 권역으로의 대학 이전 허용과 일부 과밀 억제 지역을 성장 관리 권역으로 환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택 확보를